식탁의 목적 혹은 그 외 식탁들. 식물들은 모두 끝이 잘려나갔다. 시무룩한 죽음, 가지런하게 중심에 놓여 있었다. 지루한 체위는 계속되었다. 당신은 낮을 가둔 밤을 이야기하고 나는 밤이 숨긴 낮에 대해 말한다. 캄캄한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밥을 먹었다. 식탁 아래로 자꾸만 별이 친다. 발이 닿지 않는 나는 혼자 식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상투적일 수 있을까? 끝은 사방에서 말없이 시들었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식탁 조명처럼 켜지거나 꽃이 한두 번 흐지부지 피었다. 식탁은 공중에 차려지고 별이 지는 방향, 발이 닿지 않는 방향, 내가 없는 방향으로 나는 그 외의 식탁들처럼 걸어갔다. 네, 제13장 깊이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편인데요. 작품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만 봐요. 아래 시는 어떤 면에서 깊이 있는 시인가 늘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죠. 어떤 면에서 시가 깊이가 있는가. 그리고 아래 시 작법을 정확히 알아보고 반드시 연설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인데요. 아래 시 작법이 어떤 작법인가를 보고 한번 연습을 해봐요.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러한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식탁의 목적, 그 외 식탁들, 이 승이 우선 식탁의 목적을 제목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식탁의 목적 혹은 그 외 식탁들. 식탁에는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식탁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식탁의 목적이 뭘까요? 식탁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그 음식을 공유하고 또 허기를 채우죠. 식탁에서 허기를 채우는 게 목적이죠. 또 허기를 채운다는 것은 어떤 그 결핍을 채우는 거죠. 결핍을 채우는 건데, 그래서 결핍을 채운다는 것은 또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고독이나 외로움은 어떤 결핍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그 외의 식탁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독의 원인이 되고 또 외로움의 원인이 되는 그런 어떤 결핍을 주는 그런 식탁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식탁, 그리고 결핍을 채울 수 없는 식탁,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식물들은 모두 끝이 잘려나갔다. 식물들은 모두 끝이 잘려나갔다. 시무룩한 죽음, 가지런하게 중심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식물들은 항상 움직임이 없이 한 군데 가만히 있는 존재들인데 또 약자의 상징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끝이 잘려나갔다라고 해요. 끝이 중심이 아니고 가장자리는 항상 어떤 소외되고 배제되고 또 차별되는 어떤 그런 위치이기도 하죠. 중심이 아니고 끝은. 그래서 소외, 배제, 차별. 고독이라는 것은 홀로 있는 건데,
자기가 혼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 네, 그런 게 이제 고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혼자,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고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흔히 예술가들이 고독을 즐긴다고 하죠. 어떤 시인이나 뭐 철학자들이 흔히 이제 이렇게 고독을 즐긴다고 하는데, 그들이 외로움을 즐기지는 않죠. 왜냐하면 고독은 어느 정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혼자의 길을 선택하고. 왜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지치면 가끔 고독을 즐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은 없겠죠. 외로움은 바로 이 소외, 배제, 차별에 의해서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네, 외로움은 어떤 바깥 세계에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 세계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결핍에 의해서 외로움이 찾아오죠. 그러나 고독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될 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무룩한 죽음, 바로 어떤 가장자리에 있었던 존재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배제되고 또 소외되고 이러면은 어떤 외로움이죠, 외로움. 네, 그렇게 해서 외로운 죽음이죠. 가지런하게 중심에 놓여 있다. 네, 죽어서야 가운데 놓이게 됐네요. 중심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지루한 체위는 계속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체위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겠어요. 체위. 그러니까 몸의 어떤 자리 위자잖아요. 자리 어느 정도 수준인가, 몸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즉 튼튼한지 약한지, 그런 어떤 몸의 지위, 등급을 말하죠. 한마디로 몸의 등급, 그 등급이 지루한 상태가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무룩하게 죽어서 어떤 가지런하게 중심에 놓여 있는 상태, 그 중심에 놓여 있는 상태인데 시무룩하게 죽은 상태죠. 그 죽은 상태가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낮을 가둔 밤을 이야기하고, 나는 밤이 숨긴 낮에 대해서 말한다 라고 합니다. 네. 당신, 시적 대상인 당신은 낮이라는 것은 밝음이 있는, 밝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좀 긍정적이죠. 그 밝음을 가둔, 그 희망을 가둔 이 밤을 이야기한대요. 밤이라는 것은 암울함, 어떤 또 암담한 절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나는 반대로 밤이, 반대는 아니죠. 같은 말인데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이 숨긴 낮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낮. 네. 둘 다 같은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낮을 가둔 밤, 암울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암울함이 숨기고 있는 그런 어떤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캄캄한데, 잠시만요. 캄캄한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밥을 먹었다. 이 표현 참 멋진 것 같아요. 캄캄한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밥을 먹었다. 너무나 멋집니다.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가끔 송강정철 시인의 그런 어떤 시조가 있었죠. 성곤농집에 술 익었단 말 듣고 논소 발로 박차 짖을 얹어 타고, 아외야 내 곤농 계시더냐 정자수 왔다 하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집에 술이 익었단 말을 듣고 해놓고는 바로 또 무슨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누워있는 소를 팍 발로 그냥 차가지고 일어나니까, 소가 벌떡 일어나니까 그 위에다 안장을 얹어서
탄대요. 그리고 또 어떤 아무 설명도 없이 벌써 도착해가지고 아외야 이리 오너라 하는 거겠죠. 내 곤놈 계시더냐 정자수 왔다 하여라. 그러니까 술 익었다는 어떤 아무 설명도 없이 쑥쑥쑥 그냥 건너가지만 어떤 그런 설명 없이도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네, 아주 간결하게 어떤 시행이 전개가 되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된 것 같아요. 캄캄한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밥을 먹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죠. 캄캄하다, 암담하고 또 외롭고 쓸쓸하죠. 쓸쓸한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캄캄하고 암담하고 외롭고 쓸쓸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떤 우리가 외로운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는 어떤 누군가가 봐서 동정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독하기는 한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눈물도 나잖아요. 동정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오는 것은 눈물의 낭비이겠죠. 그래서 눈물도 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심리, 즉 화자의 심리는 뭐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요. 그것은 그런 외로움과 고독은 어떤 결핍에서 옵니다. 그런 어떤 결핍과 관련된 것은 허기죠. 어떤 정신적 결핍으로 인해서 화자는 어떤 육체적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정신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화자는 육체적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라고 해요. 네. 외로움은 어떤 그러니까 허기는 육체적 공허함이라면 외로움은 정신적 내면적 공허함이겠죠. 그런 공허함을 채우는 행위가 바로 밥을 먹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외로운데 눈물이 나지 않았대요. 캄캄한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밥을 먹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요. 정말 외로운데. 근데 마음이 외로운 것도 외로운 건데 아무도 그 눈물을 흘릴 때 봐줄 사람도 없으니까 눈물이 안 나요, 이게. 눈물 낭비니까 봐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올 텐데 그런 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죠. 식탁 아래로 자꾸만 별이 진다. 이것도 그래요. 정말 참 위대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이렇게 주저리 막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대단히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이다 이 말은 감각화됐다 감각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오감으로 포착할 수 있게 쓴다는 거죠. 이것도 캄캄한데 눈물이 나지 않아서 밥을 먹었다. 눈에 보이듯이 어떤 행동을 그냥 하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고 또 캄캄한데 시각적이죠. 눈물이 나지 않아서 네, 밥을 먹었다. 이 마찬가지죠. 식탁 아래로 자꾸만 별이 진다. 참 눈에 보이는 듯하게 써놨죠. 이렇게 시각적으로. 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거를 갖다 자신의 어떤 외로움을 아주 시각화해놨어요. 이렇게 그거를 감각화했다라고 하죠. 대단히 감각적으로 표현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 아래로 자꾸만 별이 진다고 해요. 네, 식탁은 뭐예요?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이고 또 음식 우리가 결핍을 채우는 행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식탁이죠. 그런데 이제 식탁은 또 뭐예요?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 거죠. 네, 허기라는 것은 자꾸 외로움을 발생시키죠. 네. 뭔가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이 있다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식탁 아래로 자꾸만 별이 진다고요. 지금 화자는 별과 함께 어떤 식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별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데, 그런 별들과 시간을 또는 뭐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데 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아래로 사라진다고 해요. 네, 조금 좀 아파트나 이런 데 사는 것 같아요. 좀 높은 위치에서. 별이 닿지 않는 나는 혼자, 발이 닿지 않는 나는 혼자라고 했는데, 발이 닿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죠. 누군가에게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지금 발이 닿지 않으니까 다가가지 못하는 나는 혼자서 식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네, 식탁에 상상을 해보죠. 혼자서 식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요. 참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참 보기 딱하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상투적일 수 있을까? 이 표현도 참 그렇습니다. 상투적이다라는 게 뭐예요? 상투적이다. 항상 상자에다가 또 씌울 투자를 쓰죠. 항상 상자에 씌울 투자 쓴데, 늘 우리가 옷을 평상시에 늘 입고 있던 옷처럼 일상적인 거죠. 평범하죠. 그 상투적이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상투적일 수 있을까? 상투적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우리가 평범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잠시 소망하는 듯 합니다. 정말 화자가 정말 그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한 줄 표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해요. 끝은 사방에서 말없이 시들었고 여름이 오고 있었다. 끝은 사방에서 말없이 시들었다고요. 끝, 가장자리에 있는 건데, 그 가장자리, 즉 중심에 들지 못하는 존재가 사방에 있어요. 그 사방에 있는데 뭐 소외되고 배제되고 또 뭐 차별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왠지 또 어떤 자기도 모르게 외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여름이 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름은 상징적으로 청춘, 또 뭐 열정, 뭐 이런 것을 상징하죠. 또 생동, 활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름이 오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시든 상태죠. 사방에서 어떤 시들어요. 결핍에 의해 시들고 또 허기에 의해서 시들고, 네, 또 고독과 외로움에 시들고 있는데 여름이 오고 있대요. 청춘, 활기. 그래서 그 여름 활기와 청춘, 생동, 그런 계절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식탁 조명처럼 켜지거나 꽃이 한두 번 흐지부지 피었다라고 합니다. 꽃이 피어도 흐지부지 피었다고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런 활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식탁 조명처럼, 식탁의 조명이라는 게 식탁의 조명이 참 고독해 보이죠. 홀로 있는 거죠. 네, 홀로 존재하는 고독한 존재 같은데, 그 식탁의 조명이 켜지면은 그 분위기 참 쓸쓸하죠. 네, 그런 상태. 그게 불이 켜지면 눈에는 쉽게 띄죠. 네, 그래서 꽃이라는 것, 이 꽃이 한두 번 흐지부지 피었다. 꽃이라는 건 청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된 청춘은 없고, 그 청춘은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피고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청춘이 뭐 그렇게 화려하게 피었다지는 청춘이 많지는 않죠. 대부분이 이렇게 흐지부지 피었다 그냥 흐지부지 피었다 지나가죠. 네. 식탁은 공중에 차려지고 이것도 참 표현 대단합니다. 어쩌면 이분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런 의미로 공중에 차려지고 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별이 지는 방향, 발이 닿지 않는 방향, 내가 없는 방향으로 나는 그 외의 식탁들처럼 걸어갔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식탁은 공중에 차려지고 공중은 텅 빈 곳인데 텅 빈 곳, 비어있는 곳이죠. 뭔가 허공, 허기, 결핍, 빈 공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런 어떤 식탁에서 관계를 맺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또 빈 속을 채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또 외로움이나 정신적 허기를 채울 수가 있는데 그 식탁이 저 공중에 차려진대요. 그러면 내가 다가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발이 닿지 않는 방향이고 또 별이 지는 방향이고 별마저 지는 방향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없는 방향이고 나는 그 외의 식탁들처럼 걸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외의 식탁들, 그러니까 원래 식탁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어떤 고독하고 외로운 식탁처럼 어디론가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승희 시인의 식탁의 목적 혹은 그 외의 식탁들 전문입니다. 시산맥에서 나왔고요. 2014년 여름호네요. 네, 좀 몇 가지 살펴봐요. 이 시가 어떤 면에서 깊이 있는 시인가? 이 깊이 있는 시가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관계의 결핍,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서 느끼는 그 결핍이죠. 결핍에서 오는 화자의 고독과 외로움을 좀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고독이라는 것은 흔히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워낙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치면 어떤 피난처로서 고독에 빠지기도 하죠. 고독이라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홀로 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외로움은 배제됐을 때 또는 차별되었을 때 소외되었을 때 홀로 있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외로움이겠죠. 네. 그런 것들을 감각적 깊이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까 눈에 다 보이듯이 표현하는 거 봤죠? 그런 감각적 깊이로 드러낸 시다라고 저자가 소개합니다. 화자의 개별화된 결핍. 이제 지난 영상에서 상상을 극단까지 끌고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하는 그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 그저 그런 시를 쓰게 되는데 개별화가 안 되죠. 화자만의 개별화된 결핍이 되려면 개별화돼서도 그 극단까지 상상을 해야 되겠죠. 화자만의 개별화된 외로움과 고독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고요. 바로 이런 화자만의 개별화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화자만의 개별화된, 누구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화자만 할 수 있는 그 외로움과 고독을 선명하게 드러냈다고요.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누구나 드러내는 게 아니라 화자만이, 즉 이 시인만이 드러내는 것. 그래서 화자만의 개별화된 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는 대단히 깊이 있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시의 작법, 지금 입장에서는 위죠. 작법을 정확히 알아보고 반드시 연습해보자. 어떤 거요?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감각적인 선명함이 드러나고 중복이나 불필요한 말이 없이 아주 그렇게 쓰였죠. 아주 과감하게 생략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시에서
그렇게 쓰면은 읽는 사람이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다 알아보잖아요. 이렇게 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은 다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은 생략하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글은 많이 써봐야 돼요. 네, 제가 밑에다 뭐라고 써놨죠. 이렇게 댓글도 좀 많이 남겨보세요. 네, 댓글을 꼭 저와 소통하기 위해서 댓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댓글에다가 그냥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시를 한 번씩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 표현 또는 뭐 기억에 남는 표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써보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글은 자꾸 써봐야 돼요. 그래야 자꾸 써봐야 됩니다. 쓸 데 있든 없든 틀리든 어리석든 뭐 아주 훌륭하건 형편없건 그냥 써봐야 됩니다. 네. 이런 표현들도 하나씩 탁 써보는 것 중요하죠. 이렇게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식탁 조명처럼 켜지거나 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네, 꽃도 흐드러지게 피다 이런 게 아니라 꽃이 한두 번 흐지부지 피었다 뭐 이런 표현들 아주 다르잖아요. 이렇게 뭐 흐드러지게 피었다 뭐 이런 표현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여기도 봐요. 상투적인 걸 이렇게 긍정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상투적일 수 있을까. 상투성을 추구하는 어떤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렇게 굉장히 개별화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식탁의 목적 또는 그 외의 식탁들이라는 이승희 시인의 시를 통해서 그 감상을 함께 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